알고메. 네. 알고메입니다. 안녕하세요. 알고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11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알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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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메메 합시다. 네. 어제 밤에 혹시 잠 못 주무신 분들 계십니까? 편안한 잠을 주무셨나요? 자, 알고메 인사해 봅시다. 네. 알고메. 잔나비님이 오늘 1등 하셨네요. 젤리젤리님, 네, 황금 손가락. 이게 다 외우겠어요. 그 다음에 민짱님, 네. 안녕하세요, 송기수. 우리는 알고매는 그냥 알고매. 네. 안녕하세요. 그죠? 이것보다는 알고매라고 하면 인사법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라고 하죠. 이 시간에는 알고매 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알고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도 알고미 한번 하세요. 알고메. 네. 자, 마루마루님 안녕하세요. 김재재님 안녕하십니까. 배터님 안녕하세요. 장재희님, 힐링타임님, 신나는 하루님, AI님, 민트님, 그쵸? 동그린님, 반갑습니다. 네. 또 이제 알고메 시간이 돌아왔는데, 알고메 시간 돌아왔는데, 어제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계실까? 제가 보초 섰을까요? 천만의 말씀. 저도 잤습니다. 뭐 새벽 3시에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계세요. 어차피 다 알아서 그 다음날 이루어지고 한 수를 보는 게 아니라 몇 수를 보는 사람은 굳이 밤에 보초를 안 써도 됩니다. 어, 바둑에도 수싸움이잖아요. 주식시장에도 수싸움. 요즘 한국 시리즈가 펼쳐지는데 요즘 한국 시리즈 감독들의 수싸움이 아주 대단하죠. 재밌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시장에 대해서 좀 미리 내다보면 두려울 게 없죠. 자, 화면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이게 지금 제가 개인 유튜브, 최창 수상들,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와원의 유튜브하고. 이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수는 없지만 제 시황을 또 참고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넘겨주시죠. 알고매 인사를 드리고. 오늘 넥타이요. 빨간색, 파란색 살짝 섞여 있는데 빨간색이 더 많죠. 자,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면 최수창 투자 성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아침 시황을 9시 5분인가 7분인가 저도 헷갈리는데 그때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했었죠. 시청하셨던 분도 확인 1번이요. 여러분. 아침에 선물 시황 오늘 장중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저점 잡아준 자리에서 선물 시황 아침에 저 보신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네요. 116개 조회수가 나오는데 예, 보신 분들이 한번 음, 인증 채팅해 보세요. 아침에 실시간 시황 제가 한 달에 20거래일이라면 20일 중에 데일리 시황 매일 다 백발백중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지금까지 아침 시황 실시간 한 거 올라온 거 여러분들이 그날 조회수 뭐 5분에서 7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데일리 선물 시황 맞았나 안 맞았나? 어? 어라? 이거 보게? 뭐요 이거? 괜찮네? 또 맞네? 이러실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이 급격하게 심리가 위축됐을 것 같습니다만 괜찮아요. 어차피 298, 297.50에서 저점 잡아서 오늘 장중 시가와 오늘 고점은 가짜니까 올라옵니다. 라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화면을 한번 넘겨주셨어요? 아침마다 기다려 지십니까? 이용준님? 네. 많은 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거고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알고매 실상 투자 성지 보시면은 이렇게 선물 데일리 시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왔던 거. 요거 이렇게 나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 뜨죠. 소리는 지금 안 나오고 제 목소리 나오고. 이렇게 보면 아침에 선물 여기서 표시하면서 이렇게 오늘 장중 선물 시장이 어떨 것이다. 그 시선을 글씨 보이세요? 아주 깨알 같아서 보려는데 298점 땡땡 브레이크 걸어서 어쩌저쩌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알고매를 사랑하는 마을의 유튜브와 한국경제 유튜브에서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시황이 정말 궁금하죠. 사실 시황은 전문가 영역이지 일반 개인 투자자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무료라는 의미보다도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매일같이 7분 정도? 근데 이것을 몇 시에 합니까? 그러면 몇 시는 몰라요. 9시에서 그냥 9시 30분 이내에 아침 선물 데일리 시황과 장중 시황을 빠르게 속보처럼 전해드립니다. 속보를 보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들어가셔서 구독 신청, 알람 신청. 그럼 구독과 알람을 해놓으면 실시간에 딱 방송 열잖아요. 제가 방송한다 알람이 떠요. 그 시간에 입장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써니님 얘기해 주세요. 정말 찐이신 듯. 전 아침마다 들어가서 봐요. 내리님 유튜브에서 매일 방송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수요일 날도 합니다. 알고매 이 시간에는 월화목금이지만 이 선물 데일리 시황은 돌아온 진짜 시황은 월화수목금 쉬지 않고 합니다. 텍스트로 쓰는 것보다 영상으로. 영상도 너무 길면 아침에 얼마나 긴박한 시간이겠어요, 여러분. 선물 매매하신 분도 있을 거고 선물은 안 하더라도 어우 막 한숨 쉬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거 한번 보시면 2% 부족했던 여러분들에게 꽉 채워줄 거예요. 알림하니까 바로 뜹니다. 그렇죠, 이영주님. 네. 그래서 아침마다 꼭 보세요. 살이 되고 피까지는 안 됩니다. 살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이 시황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뿅 무엇을 볼까요? 먼저 대형주와 시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뭐예요? 파월의 후폭풍? 야 이놈의 새끼. 에? 파월! 매매 좀 해야 되겠네? 과연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지. 파월의 후폭풍 어디까지일까? 여전히 불안하십니다. 불안하죠. 원래 증시 투자하고 대응하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왜냐 던지는 거잖아요. 투자. 내 돈 던져놓고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내 돈 던져놓고 편해질 방법을 이 시간 알고 하면 됩니다. 자, 선물 시장 바로 들어갈까요? 선물 시장 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요 화면에서 아침에 딱 얘기했던 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 아침에 이 시간에도 틱으로 아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요 시점이었네요. 9시, 3시, 요 시간이었군요. 9시, 요 시간대 방송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 터닝 포인트 음량 나오고 10.5점 넘어가지고 아마 이 실시간 할 때, 아침 시간 할 때는 요 시점이었고요. 요 시간대에 음량 터닝 나오고 고점. 하지만 아직은 아래. 따라서 눌리는 거고 이 고점이 넘어가야지 넘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더 밀렸죠? 그다음 음량 터닝 나오고 올라가다가 눌려서 다시 넘어가. 이 시점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건데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시가까지. 그리고 고점은 가짜니까. 그러면서 10분 봉으로 보면 298.대 297.50 여기가 오늘 저점 잡혀서 오늘 아침 고점은 고점입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301까지가 오늘 보일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파랑 양봉이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11시 11분 빼빼로네요. 더 가냐? 더 가면 좋겠지. 더 가면 좋겠어. 마음만 받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치고 뻗는 힘은 세지 않을 것 같아요. 세지면 그냥 뭐 좋은 거죠. 내가 틀려도 좋으니까. 근데 세게는 더 못 갈.
오늘 띄울 수 있는 고점 라인은 충분히 성령이 충만하듯이 충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장중 11시부터 아마 알고면 끝나는 시간 동안은 더 가는 것도 아니고 밀리긴 하겠지만 급격히 밀리고 급격히 아니야. 뭐 어차피 흔들어 봐야 뭐 300이지. 뭐. 1포인트 내에서 1포인트 내에서 횡보하는 걸 볼게요. 11시부터 12시 반까지. 그냥 저랑 제 얼굴 보고 계시면 어떨까요? 알고면 보고 계시면 어떨까요? 뜬봉이라면 반드시 5위 구간 2%는 줍니다. 뜬봉에서 2% 주는 것들을 이제 학습하면서 종목도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시간도 준비했으니까 보시죠. 자, 선물은 그 너무 아침 일찍 다 얘기해놔가지고 11시에 얘기할 게 없어요. 왜? 그대로 다 진행되도록. 단 지금 시점 딱 얘기하면 1포인트 범위 내에서 현재 딱 300.80이잖아요. 선물지수가. 300.80에서 위로 1피, 아래로 1피인데 매수 파워는 아직 살아있다. 어차피 콜옵션 풋풀이 죽여놨지, 콜옵션 띄워놨다가 뺏어먹었지. 그럼 지금부터 도리도리 맴맴, 도리도리 맴. 아주 오랜만이네요, 도리도리 맴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개파랑 양보. 자,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시장에서. 오늘 눌러놨다가 지금 쓱 돌아올리잖아요. 나이키예요. 국자 모양. 그 힘이 끊긴 건 아니에요. 단 더더더더더더 세게 설마 싶어요. 설마가 사람 잡을 수 있지만 어쨌든 메인 줄기는 오늘 상승. 남은 시간에도 어쨌든 눌렸다 하더라도 반등 상승. 계속 상승을 좀 더 보십시오. 12시 반까지도.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보고 나면 뭘 보냐? 왜 저렇죠? 시장이? 왜 저 모양이죠? 무엇 때문에? 센 놈을 찾아야죠. 센 놈. 자, 오늘 이제 그 시장에서 1등주들이 있었잖아요. 1등주. 누구였습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2차 전지를 보면 2차 전지 어때요? 양봉이죠. 아침에 시가는 다 개파락인데 시가 출발에서부터 그냥 끌어올리죠. 삼성 시대 개파락인데 시가에서 끌어올리죠. 이 양봉의 종가에서 지지받고 있으면서 시가에서 끌어올리죠. 지금 잡힌 C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있습니다. 시가에서 끌어올리죠. 어머머 1등주들이 다 끌어올리네. 셀트리온 시가에서 다 끌어올리죠. 지금 멈칫하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얘는 선제적으로 밀렸습니다만 오늘 하루는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끌어올리죠. 나이키 모양 이것처럼. 삼성전자 58,000원에 시가 자리에서 지지받고 반등 끌어올리죠. 바로 이거예요. 1등 애들의 섹터가 다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시가에서는 끌어당겨 올리고 있다. 그리고 후발 상승으로 나왔던 애들 어제 후발 상승 그게 누굽니까? 대표적 바이오 중에서는 나도 바이오인데 SK바이오 사이언스 얘는 어때요? 어제 킴에서 끌어올렸다가 오늘 누르죠? 밀리죠? 그 다음에 SK 아이테크 이 기간 잘 보시면 요 구간 지금 요 구간 여기서 때려 올렸던 요 구간에서는 삼성 S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올라가다가 눌렸죠. SK하이테크 오늘 눌리죠.
그럼 뭐예요? 오늘 시장이 개떡 같은 장이 아니라 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코스피 1등주가 먼저 선조정 받아주고 반등을 끌고 오는 힘이라고. 코스피 도망가야 됩니까? 1등주가 끌고 올라오고 있다. 아니죠. 도망가는 게 아니죠. 1등주의 힘이 강한 거죠. 그리고 오늘은 시장에서 섹터 보면 결국 2차전지의 LG엔솔이 강한데 한 번 더 2차전지 강하게 바람이 다 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차트를 알고 보면 플러스 차트로 가면 플러스 차트에서 올 하반기 주도 종목이 있었죠. 하반기 뭐였습니까? 현대일렉트릭. 딱 보면 지워버리고 우리는 상반기 필요 없잖아요. 상반기 필요 없고 하반기 이렇게 이제 보면 지워지죠. 하반기에 주도 상승 나왔던 종목이 현대일렉트릭. 하반기 7월 달에 자기 시가 넘어가고 기준선 봉 뜨고 뜬봉에서부터 올라가고 신고가 또 때리고. 이때 특징은 첫 번째 60평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62평과 120평이 크로스 나와야 돼요. 당연히 정배열이라는 얘기죠. 보름달 떠 있어야 돼요. 그리고 7월에 자기 시가를 넘어와야 돼요. 하반기 시작죠. 그리고 기준선 블랙라인 위로 첫 봉이 뜨는 시점이 좋은 타점인데 얘네들이 지금 쭉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서 코스모와 미래랑 이수와 2차 전지에서 사실 중국 의존도에서 높은 게 수산화리튬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흑연이라든가 이런 건데 여기서 이수학은 변태로 움직입니다. 여기서부터 올라와도 되는데 꼭 뺐다가 올라가고 미래엔텍은 대장식으로 가고 코스모와 항상 코발트 얘네들이 지금 또 오늘 힘내죠. 그러니까 계속 힘이 모여져 있었던 추세 속에서 힘이 오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성광밴드 가다가 눌려서 그럼 지금 시장에서 뭐냐면 하반기 주도 상승을 했던 종목이 눌림 반등이 형성되는 그런 시그널 그런 섹터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1등주들 외에 보면 철강주 볼까요? 분명히 약했거든요. 그런데 알고면 블랙라인 뜨고 나서 단기씩 주고 밀리지 않고 있어요. 화학주 볼까요? LG와 알고면 블랙라인 뜨고 나서 시초가 하락했어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마도 알고면 시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첫봉 뜨고 계속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살아있고 결국 N자 상승 오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다가 지그재그 변동을 누르지만 외바닥 2층 딱 다시 다져놓고 또 고점 높여갑니다. 그리고 보름달이라고 해서 60과 120이 크로스가 나온 보름달 형성. 그렇다면 얘는 요 직전 저점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방향은 계속 상방입니다. 매일 오른다는 건 아니겠죠. 올랐다 들었다 올랐다 들었다 하겠지만 고점이 자꾸 높아질 성질을 갖고 있는 빈살만이 온다고 해서 건설주들이 좀 바람을 놓치고 있는데 탑은 삼성 엔지니어하고 그 시간에 건설주 우리가 섹터 공부했었잖아요. 계속 나왔던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강하게 탑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주목하게 해야 되겠죠. 오늘 이 2차 전지 쪽과 하반기 주도 종목인 그 녀석들이 1등주들이 움직였다.
그리고 대형주 내에서도 1등주가 끌어당기는. 가장 못난 건 뭐라고 했어요? 가장 아유 못났다 못났어. 어떤 섹터죠? 기억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줘 보실래요? 저 잠깐만 입을 쑥 닫고 있어 볼게요.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 5초 시간을 드릴게요. 무슨 섹터가 어떤 종목이 정확히 가장 못났다라고 했죠? 방송사고 아닌데. 맞습니다. 대리님 자동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완성차. 현대차하고 기아. 얘네들은 매가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지금 저점 잡기 해봐야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실은 지금 실전 주식 매매에서는 자동차를 대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라고 제가 눈을 얘기했죠. 그럼 자동차 부품주는요? 안 그래요. 만도나 SL이나 화신이나 얘네들은 괜찮아요. 완성차 두 녀석만 모비스도 괜찮아요. 완성차 두 녀석만 딱 하고 지금 문제투성이에요. 이쪽은 에, 실전 주시에서 재미없어요. 현대모비스 봉 뜨고 움직임이 나와요. 블랙라인 기준선 위에서 움직여요.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블랙라인이 베이직 차트 넘어가면 봉 뜨고 나서의 원리를 좀 이용하면 하나 테마가 보이죠.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거 투자 에너지 한정 기술이죠. 오늘도 2,700 돈이 몰리면서 블랙라인 뜨고 나서 관심 가지라고 했죠. 이날 블랙라인 떴습니다. 저점에서 관심 갖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 미니 차트에서 활용하면 적용 가능한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공개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기본이잖아요. 베이지. 근데 알고 보면 블랙라인 뜬봉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뜬봉에서는 어쨌든 수익권이 나온다. 뜬봉에서 수익권 나온다. 뜬봉에서 첫 봉에서 뜬 데서 들어가면.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정 뉴스는 첫 봉 뜨면서 오늘은 어쨌든 원전이 계속 테마적으로 단기 수급이 몰리는 테마가 하나 형성됩니다. 근데 얘보다 더 제일 좋은 건 누구였다? 2차 전지. 제가 오늘은 이따 11시 50분, 12시에 항상 세타 공부하잖아요. 2차 전지의 이야기를, 팩트를 자동차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시황적인 면에서 도대체 시장이 이렇게 반등 나와도 불안합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에 대한 저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라이브 회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FOMC가 발표해도 겁먹지 마세요. 위로 갭이 뜨든 아래로 갭이 떨어지든 갭은 나옵니다. 근데 위로 떠서 갭이 나오면 팔아먹고 매치 흔들리는 지수를 보게 될 거고 밑으로 갭이 떨어지면 그건 그냥 개파락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급락이라는 아침 시황들을 보셨을 겁니다. 파월의 발언이 후폭풍. 이놈의 파월이 얘기한 거는 분명히 파월 입으로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 다를까요? 뭐 사람이니까 민주주의니까. 파월의 어제 발언이 정말 무서운 공포 하락장, 다시 하락 추세를 불러오거나 전저점을 깨고자 하는 위협적인 발언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발언 내용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죠.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라는 거. 그리고 다음 회의 때 완화 조짐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어제 파월은 이 이야기 시장과 소통하는, 지금 요즘 파월은 엄청나게 시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예측했던 거하고 파월이 발언하는 거랑 어긋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상대로 이루어진 거고, 12월 회의나 다음 회의에서 긴축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완화 조짐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왜 빠졌을까요? 코멘트 중에 4.6이 아니라 점도표의 5%의 가능성도 언급이 살짝 되면서, 뭐라? 더 기준금리가 올라가긴, 또는 이 강한 기준금리 인상이 유지되는 게 더 갈 수도 있겠네? 이것이 새로 인식되면서 놀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성이 생기고 있는 구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결국 지금 긴축 과정에 있어서 미국 증시의 파월의 후폭풍은 하루짜리입니다. 네? 정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의 생각은 왜 하루짜리인지 지금부터 제 예상을 들어보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알고메를 시청할수록 나중에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FOMC의 파월의 발언에 있어서 왜 이게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하냐면, 긴축의 0.75에서 마냐나 더 확대하겠다, 또는 예상을 벗어난, 그랬으면 시장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더욱더 논란이 컸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장과 소통이 일치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결국 여러분, 끝물이라고 들어봤습니다. 끝물이란 얘기죠. 0에서부터 지금 무려 4%까지. 올해 내내 정말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4.6이나 5%나 뭐 명확한 발언은 아니었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철회하진 않겠다. 잠깐만. 원래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이번 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기대했습니까?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처리할 것을 기대했나요? 전혀 그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반등 나왔던 흐름에서는 철회 기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점진적으로 완화될 거야. 스텝의 강도가. 이걸 기대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준금리 인상을 철회할 생각 없었다? 이 발언에 화들짝 놀라는 것 자체는 좀 어폐가 있고 넌센스라고 봐요. 우리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하는 구간에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것은 기준금리가 공격적으로 0.7로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0.5 단계든 스몰로 0.25 단계든 줄어드는 것만 나오더라도 시장의 심리는, 투심 회복에 불을 당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가 기준금리가 동글동글 나왔을 때는 어떨까요? 긴축발 악재는 사그라들겠죠. 그러면 시장은 선반영하니까 선반영의 흐름에 먼저 점프업 하겠죠. 파월의 발언의 후폭풍, 저는 원래 태풍이나 폭풍은요, 한 달 내내 간 적이 없습니다. 장마비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과 태풍은 스쳐 지나갑니다. 하루 이틀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쑥 관통하고 지나갑니다. 몇 시간도 안 걸립니다. 어제 미국 증시 하락은 저는 긴 추세로 하락의 빌미가 되는 시작점이 아니다. 그럼 뭐다? 눌림. 어떤 눌림이냐면, 외바닥에서 올라왔다가
하프 눌림. 그래서 3,700 정도의 브레이크 타임을 만들어. 좀 더 흔들려도 브레이크 타임 만들어서 반등 나고. 지금 설명한 건 S&P 500입니다. 그리고 월봉상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양봉의 시가가 거슬립니다. 터치해야 됩니다. 어제 터치해줬습니다. 터치해줬으니까 밑으로 찍어줘야 될 자리는 다 찍어줬고 이제 터닝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거 하나 보도록 하죠. 제가 강력히 얘기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기준. 다우가 무려 한 달 상승률이 14.5%까지, 종가가 13.95%, 딱 14%라고 봅시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음의 시가, 양의 시가를 깨고 내려왔어. 올라가다가 전환점, 변화된. 그러면 이때부터는 음봉의 시가가 종가상 넘어오기 전까지는 방향은 아래. 하락 파동이 있었고 올라가는 거 있었어도 음봉의 시가를 장악하지 못하니까 역시 하락 파동. 당연히 음봉의 시가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또 하락 파동. 당연히 이 음봉의 시가 오니까 또 하락 파동. 이 음의 시가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계속 하락이죠. 반등이 있었으나 결국 하락 파동. 반등이 있었으나 하락 파동. 이번 11월 달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달. 11월이 이 음봉의 시가를 지난달에 장악해서 V자 상승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강력한 체인지,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저점이 저는 변곡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화면의 지수는 다우지수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눌립니다. 하락을 또 내려가서 이 양봉을 깨라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눌림입니다. 눌림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 있냐고요? 지금부터 40년 동안 다우지수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음량, 저점, 외바닥 저점 변곡에서 이런 음량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확률로 움직였는지 살펴보시죠. 이게 미국 다우지수의 월봉입니다. 77년도부터 지금까지 방금 전에 그 모양만 찾으세요. 일양. 첫 직전의 음봉의 시가를 바로 다음 봉이 양봉의 종가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것만 찾아보세요. 화면에다 놓으면 음봉이 있었으면 이렇게, 그 다음은 양봉. 양봉의 종가가 이 음봉의 시가를 넘어가는 거. 여기 넘어가는 거. 이것만, 이 모양만 찾아봅시다. 과연 어떠한 흐름이 그 다음부터 나왔는지. 쭈르르륵 77년도 하락합니다. 음량이 없습니다. 저점에서. 외바닥 저점에서 없습니다. 여기서 쭈르르륵 요 구간에서 쭈르르륵 내려옵니다. 81년도. 음량이 없습니다.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여기. 음봉의 시가를 넘어가는 음량. 음봉의 시가를 넘어가는 음량.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한 번 나왔죠, 여러분. 한 번 나왔죠? 이게 언제예요? 81년도. 여기 음량 나오고 확인되시면 1번 해주실래요? 음량 지금 설명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나요? 음량 나오고 음량 나오고 급락 추세로 계속 하락 추세는 없었습니다. 결국 흔들어도 또는 흔들렸어도 상승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84년도에 쭈르르르 내려오다가
음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84년도에. 그렇죠? 확인되시죠? 흔들리는 두세 달은 있었으나 계속 상승 방향 턴입니다. 그린스펀의 10월 급락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급락 나와서 저점에서의 음량 죄송합니다. 핸드폰 소리를 그렇죠? 음량이 없네요. 없어요.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최저점은 아닌데 중간에서의 강한 음량. 눌림은 있었어도 결국 방향 상방. 특히 여기 제일 중요한 거. 90년도에 쭈르르르 떨어지다가 강력한 음량. 90년도에 음봉의 시가를 넘어가서 양봉이 줬다. 시장이 흔드는 구간이 있어도 강한 상승. 그렇죠? 누르다가 음량 오르고 누르고 했습니다만 이후 추세는 상방입니다. 그게 94년도죠. 그 다음에 98년도도 없어요. 음량은. 게다가 여기서 보시면 2000년도에 기술주 거품일 때 여기서 나와요. 음량 있죠? 2001년. 그다가 여기서 강한 상승 이어집니다. 2001년도에 다시 한번 여기서 빠지죠. 딱 한 번. 외바닥 저점에서 강한 음량이 나왔는데 길게 상승 못 가고 한 달 상승만 보이다가 그 다음에 다시 되밀렸던 게 정확히 기억하세요. 2001년도입니다. 그리고 음량 없어요. 이름 이양이에요. 이름 이양이에요. 일음 이양. 일음 음봉의 시가를 이양. 이렇게 두 번에 턴. 뚜루루루 누르고 음량. 강한 턴이 결국 상승이에요. 여기서 보면 내려오다가 음량이 한 번 있었고 올라가는 맛이 있었는데 이때 무력화시켜서 한번 깼습니다. 08년도에. 정확히 08년도에는 이 자리가 저점으로 보일 수 있었던 자리인데 깨버렸죠. 외바닥에서는 이름 이양, 경공락 음양 2010년도에 흔들림은 있었으나 지속 상승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신용 강성시 때 음양 월간 상승 이때도 컸었거든요. 월간 상승 이렇게 크면서 음양 계속 지속 상승입니다. 2015년도에 음양 누르다가 외바닥 저점에서 음양. 코로나 때 음량은 없었습니다만 이름이양 중간에 음량 여러분 보시면 다우지수 어떻습니까? 2001년도에 한 번 빼면 사실상 이런 강력한 월봉 양봉이 강력하게 형성됐을 때 최대 상승폭이거든요. 지금 46년 만에 이 음량이 나왔을 때 추세 하락으로 쭉 떨어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흔드는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승의 기준이 확률이 높겠습니다. 1977년도부터 지금까지 다우지수의 월봉에서 전환점, 체인지 변환점, 변곡점이 발생했을 때에 의미 있는 음량의 턴이, 음량의 원리는 음봉의 시가, 지금까지 하락해야 되는데 다시 시가를 출발. 요이 땅, 지금부터 땅굴 파러 가자 하락했는데 돌렸다는 얘기죠. 방향이 틀어진 거죠. 저는 지난달에 다우지수 음량이 나왔을 때 40 몇 년 만에 최대 월간 상승 찾아보면 하락의 주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은 상방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고 해서도 심쿵 불안해 빠질 거야 머리 아파 하시겠지만 저는 다우지수의 강력한 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1월 달 뭐냐 11월 달에 다우는 그렇다 치고 나스닥이 나스닥이 지금은 음이지만 아래 꼬리 달아놓고 양봉으로 바뀌어서 이 9월 달에 음봉의 시가를 넘어가 주느냐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주면 무조건 변곡입니다. 지금은 아직 모르시죠. 그래서 11월 달에 이 9월 달의 음봉의 시가를 1음 2양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쭈르르르르륵 내려온 게 아래 거. 그렇다면 여러분 주목할 거. 나스닥 지수의 이 시가 빠졌던 거에 이번 달 시가가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면 다음 주 중으로 돌아온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그러면 찔러보고 터닝포인트 때 올라갔던 거에 하프짜리니까 반등을 노려봐야 돼요, 안 노려봐야 돼요? 전저점이 안 깨질 거라는 전제를 해놓고 지금은 눌림을 용감하게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시가 자리까지 어쨌든 반등 터치. 단 전저점은 일단 깨져서는 안 되겠죠. 깨지면 이 전략에 있어서 머리 아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가를 돌아오는 걸로 보고 눌림의 반등을 모색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코스피 200,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월봉상, 월봉상, 코스닥은 나스닥처럼 보이고, 코스피도 뭐 나스닥처럼 보이지만 좀 세죠.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우리나라에서 어, 승부를 걸어라 그러면 전 11월 달에 지금 걸어야 된다고. 어떤 승부? 음, 마지막 승부? 전국 승부? 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거기다가 하나 더. 대한민국에서 월봉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5위평을 총 16회 연속 하회했습니다. 종가가 한 번도 5위평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걸 보실래요? 코스피 200 지수로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다음에 5위평 음량 나오고 5위평 회복하죠. 12번째 회복해주죠. 5위평 종가 이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회복해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회복해주죠. 이게 최대 12번이었습니다. IMF 때가. 5위평이 종가 이탈하고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회복해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5위평이 종가 이탈을 계속 하다가 5위평 종가 회복은 지금까지 평균 5 아니면 7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째. 종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하나, 둘, 셋, 넷, 5번째. 보통 평균 5에서 7번째면 하락하더라도 5위평의 종가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2004년도.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사태 때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자, IMF 때 12번째에서 종가 회복해줬고, 금융위기 때 10번째.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죠?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미국의 신용 강등 소식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종가 회복해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바로 회복해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회복해줬네요. 그 다음에 2015년도 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때 우리나라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의미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IMF 때 제일 길었던 12번.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라고 하는 서브프라임 사태 때 10번째.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졌던 2018년도에 9번째. 오이평 회복해주고 이때는 지그재그 올라졌죠. 코로나 때 하나, 둘, 셋, 네 번 만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최장기간입니다. 저는 승부를 본다면 전저점 이 꽉 깨물고 손절 잡아놓고 누르는 거 다 매수, 올라가는 것도 매수. 지금 지난달 종가 이하로 내려오는 것도 다 매수, 눌리는 거 매수, 다 매수. 손절가 딱 잡아놓고 이 꽉 깨물고 5위평 종가 회복하는 거 16번째 최장 신호 기대할 거고 9월달에 음봉의 시가까지 넘어가는 강한 양봉을 기대해 볼 만한 11월 달입니다. 11월 1일에서 2일, 오늘이 3일이죠. 3일 끝났죠. 하나, 다음 주부터 앞으로 4주 동안 11월 달에 여러분들 한 놈만 뭐만 눌리면 매수, 눌리면 매수. 그리고 강하게 마인드 먹고 계십시오. 맞아 죽더라도 지금 꼭 싸워야 될 때라면 단호하게 싸우고 죽어야 돼. 한 놈이라도 더 죽여놓고 죽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은 쩔쩔매고 피할 때가 아니라, 그래? 그래요? 한번 잡아볼까? 대어를 잡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고 흔들림 없이 가보시죠. 저 전저점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기준하에. 깨질 거야 같다 하면은 뭐요? 하지 마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모든 기준들에서 해볼만해? 나 이 정도 리스크를 잡아볼만해? 그렇다면 코스피 내에서의 저점에서 지금 후발 상승 돌아오거나 중심에서 또 종목군들이 눌려주거나 할 때 뭐예요? 도망가지 말고 갖고 계셔라. 붙잡고 늘어져 봐라. 치맛자리라도 붙잡고 늘어져 봐라 이거예요. 머지않아 승부는 나오고 승부에서 틀리면 아쉽지만 이번 승부는 내게 아니었네. 하지만 이 승부의 전략이 맞아 떨어지면 굉장한 힘이 느껴질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잡은 자리가 뭐가 돼요? 바닥이 되니까 심리가 이기면서 들어가니까 안정적이죠. 어차피 올라가도 여러분 불안한 건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거 그렇다면 공교롭게도 월봉상 5위평이 다우도 설명드렸고 우리나라 코스피 200 대형주 갖고도 설명드렸는데 대형주를 왜 팔아 왜?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거나 갖고 있으면 가져가셔. 못 샀으면 관심 가지시고 대응해 보셔. 지금이 저 외바닥 변곡 저점의 시나브르 변곡 이후에 도전해 볼 수 있는 11월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예상했던 대로 11월 달에 강한 양봉이 넣어서 5위평을 종가 회복하거나 또는 더 넘어서서 9월 달에 음봉의 시가를 장악하는 시도가 나올 텐데 장악이 돼버리면 그 다음 뭐예요?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누구를? 최수찬 전문가를 잊지 마세요. 어떻게? 저는 뭐 여러분 잊으시든 안 잊으시든 관계는 없는데 IMF 때 12번째, 금융위기 때 10번째, 미중무역 분쟁 9번째. 그럼 이 구간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할게요. 최장 16번째. 그러면 하고 다리 저려요. 갑자기 다리에서 쥐가 나가지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예? 그 이후엔 뭐가 됩니까? IMF 때 12번째 이후부터 계속 상승이었고요. 금융위기 그때부터 계속 상승이었고요. 미중무역 분쟁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휘청했지만 결국 이 강한 상승 구경했죠? 여러분 열리는 거 열려라 참깨. 그래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지금 싸워놓고 딱 손절 잡아놓고 그냥 색깔 바꿔서 초록색이냐 빨간색 지금은 이 모양이지. 어라 오이평 종가 회복하려고 하네. 어어어 9월에 음봉이 시가를 장악했네 하는 11월 달을 꿈꿔보세요. 매주 토요일날 로또 복권 사러 가신 것도 좋겠지만 11월 한 달은 저걸 염두에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어제 파월 의장의 후폭풍 발언은 심쿵? 뭐 심쿵이야 어차피 뭐 개판의 양목 나오는 거 아는데 옵션 판때기에서 프리 빼려고 하면은 갭상승 뛰거나 개파락으로 줘가지고 갭상승 뛰면은 누를 거고 개파락 떨어지면 들어올릴 거 뻔히 아는데 다음 주 옵션 만기 때까지 전저점 안 깬다니까 옆으로 지그재그 하거나 오르겠지 11월에 저걸 기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셨나요? 제 지금 전략 설명 아주 디테일 설명드렸는데 꼭 기억해 주시고 전략 싸움 한번 해보십시오. 확인 1번. 싸움은 안 해도 됩니다. 싸움은 안 해도 되는데 제 전략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거 올 11월 달에 나오는지 11월에 저게 필요한 지금 시장이지 다른 거를 뭐 더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중심 종목군들이 힘을 내는 걸 염두에 서 그럼 중심 종목은 뻔한 겁니다.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방산 거기다가 지금 다 올라와요. 대형주 쪽 계속 힘이 몰아간다니까요. 11월 한 달에 제 전략이 맞으면 좋은 거고 틀리면 비난도 받겠지만 그까짓 거 비난 무서워가지고 전문가 못하면 뭐하러 전문가 하겠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을 정확히 얘기할 줄도 알고 직설적으로 설명할 줄도 알아야지. 자, 이제 여기서 다음 주 옵션 만기 때까지는 다음 주 옵션 만기 때까지는 이 고점과 이 저점의 하프 자리가 298.88, 299로 봅니다. 저항받고 눌렸다, 힘의 충돌 나오고 흔들었다 올렸다, 브레이크 받고 반등 나오고 299. 이때 저점이 284.9, 284.9, 294, 304, 딱 20포인트, 20포인트 레인지 범위. 제가 예상했을 때처럼 딱 레인지 범위 나왔어요.
여기서 레인지 범위가 좀 더 높아진다면 308까지. 그럼 무슨 얘기냐? 다음 주에 여기서 더더더더 흔들다가 올라가서 308 만났다가 이렇게 누르고서 끝나는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올라서려 가다가 주저앉았다가 오늘 저점을 살짝 깼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거. 299에서 계속 핑퐁 핑퐁 돌리는 싸움. 이 두 가지 뭐는 제 눈에 안 보여요? 오늘 반등 줬다가 다시 빠져서 쭈르르륵 빠져가지고 290 이하로 내려오는 거 한 번만 볼게요. 옵션 판때기. 네, 없어요. 280, 270 사망이라는 거 알려드렸죠? 280도 사망이라는 거 알려드렸죠? 290도 사망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렇게 단기 흐름 시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 시장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알고메 시간에 계속해서 전략 시장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전체 판때기 전체 시장이 하고 잘 보일 겁니다. 잘 보이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네. 그런 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고 체육장에 수상지 오셔서 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직접 보시고 보세요. 네. 이렇게 딱 해서 보세요. 많이들 시청해서 보십시오. 자, 이제 그러면 2차 전지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참 이게 시장이 코미디. 왜 코미디? 2차 전지가 여러분 IRA 수혜법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IRA 수혜법인지 볼까요? IRA에서 지금 자동차는 팽당했어요. 아니, 야, 우리도 조지아 공장에다가 짓거든? 이것들이 해도 너무하는데? 우리는 왜 빼는 거야? 완성차 업체는 IRA 피해주. 그런데 LG엔솔을 수혜주. 고개가 절레절. 왜냐고요? IRA를 적용하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지금 당장 수혜일까요? 피해일까요? 아시는 분. 사실 똑같아요, 현대차랑. 근데 얘는 수혜 인식한다고. 왜냐하면 왜 똑같냐고 하냐면 이걸 보죠. 이거 확대해서 볼게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 세계 배터리 공장 지도들이 나오는데 미국의 지금 지금 삼성 SDI가 미국의 공장 운영 중인가요? 아닌가요? 운영 중인가요? 아닌가요? 삼성 SDI가 미국의 북미 시장에 운영 중이다, 생산 중이다. 1번, 2번. 생산하고 있는 것 같다, 1번. 아니다, 2번. 여러분. 몰라요? 모르면 3번. 대답 못 하시네요. 아니, 북미 시장에서 지금 생산하는 거, 삼성 SDI. 한다, 안 한다, 모른다. 관심이 없어요? 2차 전지 올라가는데 왜 가는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섹터 공부 지금 되고. 네, 김숙균이 3번, 봉당
삼성 SDI가 미국에서 생산을 해요? 그러면 LG엔솔은요? SK온은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은 LG엔솔은 5기가와트씩만 어디서 하냐고? 미시간주. 현재 운영 중인 건 LG엔솔밖에 없어요. 다 틀리고 있구나.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다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래서 LG엔솔을 대표적으로 보면 올해 이제 오하이오주에서 완공이 되면 35기가와트시가 연말에 늦어지면 내년 초고. 그리고 2023년도에 테네시주, 2023년도에 애리조나주, 2024년도에 캐나다, 2025년도에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여기서 여러분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오하이오주, 특히 테네시주 많이 나오죠. 미시간. 이게 다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어요. 자동차, 캐나다하고 이렇게 북동부 지역. 그런데 왜 다 올라요? IRA 하면은 피해를 봐야 되는데 이게 희한한 거죠. 갑의 이치가 아니라 미국 놈도 참 더러운 놈. 결국 미국이 여러분, 미국이 전기차를 주도하고 싶은데 주도할 수 있어요? 금융위기 때 자동차 산업 몰락해가지고 겨우 죽다 살아난 공적자금 돼서 살려놨더니 시대가 너무도 빨리 뭘로 바뀌고 있어요? 친환경차. 근데 미국이 준비돼 있습니까? 배터리 공장이 준비돼 있나요? 전 세계에서 전기 자동차는 중국하고 한국이 제일 잘 돼 있어요. 이 전기차의 배터리 얼라이언스 이게 제일 잘 되는 게 한국하고 중국인데 중국하고 단절이잖아요. 미국하고 화이트 아도게 하듯이 응? 미국 놈들하고 얘네 짱깨랑 싸우고 중국을 뿅 빼버리니까 받을 데가 누구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에서는 완성차는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완성차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북동부 지역에서의 경제 이거 몰락시키잖아요. 자동차 산업. 미국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정권은 무너집니다. 공화당이 민주당이. 대한민국에도 울산이 무너지면 현대차가 무너지면 폭등이 날 정도로 그 행정부는 무조건 투표 백날 해봐야 100점 100패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의 투심도 민심도 상당히 중요한 적인데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완성차 업체들은 있어요. 근데 누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무조건 미국 공장에다 지어. 얘네들은 질 거야. 짓는 거 안 보여? 우리 지금 니네 미국에다가 2025년도까지 얼마 짓는 줄 알아? 250기가와트씩 최대한 지으려고 하잖아. 그래. 한국 애들 역시 말 잘 들어. 고마워. 그럼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한국산입니까? 미국산입니까? 미국산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업체는 그냥 당장 만들고 있는 자동차의 세제 혜택을 없애버리니까 피해가 되는 거고. 지금 당장 IRA 긴축법으로면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도 수산 아이템 84%, 코발트 90%, 천연석유 90%, 인조오염 91%, NCM 전구체 94%가 중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라고 인식 안 하고 주도 상승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했죠. 미국의 친환경차 전기차 배터리 미국산이라니까 이제 앞으로 이만큼 공장에다 투자할 거고 그리고 미국 애들은 네, 한국이 투자한 배터리를 고스란히 미국산으로 둔갑해서 자국의 완성차 업체에 탑재해서 기동차게 판매해. 거기다가 중국이 현재 배터리 산업이 엄청나게 육성해서 기술력도 상당히 올라와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가 압도적으로 우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배터리 기술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국은 당연히 한국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거기에다 집중 투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북미 시장의 자동차 산업의 배터리는 대한민국이 과점할 거라는 얘기예요. 일본이 들어갑니까? 중국이 들어갑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배터리는 우리나라는 미국 편에 딱 붙어가지고 미국산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그거고 그리고 중국을 배제시키면서 중국은 지금 점유율이 높습니다. 56% 정도 되는데 중국의 점유율이 높은 거는 세계로 뻗어나가서가 아니라 현재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이 가장 뜨겁고 가장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중국 내수에서의 소비가 중국산 배터리를 급격하게 키운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연간 판매량으로 보면 유럽이 보통 1,700만 대, 1,600만 대 대략 수치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예전에 많을 때가 1,800만 대, 1,800만 대. 중국이 2,000만 대가 넘습니다. 2,200만 대. 연간 신차 판매량. 브릭스 국가인 뭐 러시아나 인도나 브라질 이런 데들이 약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신차 판매가 얼마나 될까요? 몇만 대 정도 될까요? 아, 정확한 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대두리로. 몇만 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차 판매. 진짜 주린이가 아니라 정말 모르시고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냥 종목 찍어줘도 바로바로 수익 나야 되는 거.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알고메 시간에 막 어려워요? 아, 알고메는 너무 어려워. 어려워하지 마세요. 색탑이 공부를 해야 다음 미래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170만 대 정도예요. 시장성. 우리나라는 약 170만 대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배터리가 미국에 딱 달라붙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IRA에서 지금 현재 운영 생산이 북미 시장에서 안 되고 있어도 피해주를 인식하지 않고 중국을 자꾸 배척해내니까 우리는 미국 쪽에 붙어서 성장과 투자 확대의 기회를 더 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LG엔솔이 유난히도 더 강한 겁니다. 실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LG엔솔이 지금 수주잔고가 370조입니다. 370조.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대한민국에서 매출 100조 넘는 거는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매출 100조 넘는 거. 매출이요, 매출. 아, 이것도 하고 보자. 삼성전자 매출 100조 넘습니다. 하이닉스 매출 100조 안 돼요, 여러분. 넘는 줄 알았죠? SK하이닉스 50조대예요. 그러면 LG전자 가전 100조 아직 안 돼요. 80조대. 자동차 현대차
100조 넘어요. 기아 아직 100조 안 돼요. 최근에 쌈바 와, 뭔 소리야? 쌈바 10조도 안 돼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지금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 내수잖아요. 상위 내수 카카오 그렇게 말만 뭔 100조 같은 소리야. 100조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결국 제조 산업 잘하는 게 반도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연간 전 세계 얼마? 대략 150조. 비메모리는 얘 더블. 비메모리는 얘 더블인 350조 정도. 점진적 연간 성장률 10%에서 6% 보면 돼요. 그래서 메모리 쪽에서 우리나라가 수출액이 100조가 넘으면 아니라 그게 기준이에요. 연간. 그럼 반도체만 떼놓고 보면 삼성전자 합해서 300조지만 반도체라는 산업만 떼놓고 보면 반도체는 연간 100에서 110조 정도가 수출 규모예요. 그럼 지금 얘보다 더 큰 게 누구예요? 바로 배터리가 될 거라. 왜? 배터리가 연간 100조 되는 순간 수주 잔액이 지금 370조입니다. LG엔솔 보시죠. LG엔솔이 올해 전망이 25조, 22조인데 얘가 100조 되는 순간 네? 이 200조가 아니라요. 매출이 100조 되는 순간. 근데 지금의 생산 능력보다 2025년도 되면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폭발적으로. 국내에서는 여러분 11월 1일 날 산자부에서 산업 전략 원탁 K 제3차 발표에서 국내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21년 작년 기준으로 39기가와트시 생산 능력을 2025년도까지 60기가와트시로 투자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까 미국은 제가 뭐라고 했죠? 25년도에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우리나라 3사 배터리 3사의 생산 규모는 250기가와트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가 25조인데 23년, 24년, 25년, 26년까지 앞으로 4년이 보면 순차적으로 생산 계획이 완공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출 100조는 못 늦어도 제가 볼 때는 2024년도에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나 늦으면 25년도. 매출 100조는 성장성, 상징성, 가치성 부여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3사 배터리의 LG엔솔과 삼성 SDI 특히 LG엔솔이 주도 상승해 주는 거예요. 사실 삼성 SDI는 모바일 분야의 배터리가 공급이 많았죠. 전기차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 3사가 또 잘하는 게 있죠. 바로 뭐예요? 잊어버리셨어요? 이 SS 에너지 저장 장치. 미국이 태양광 IRA 긴축법에 이게 원래 인플레이션 긴축법인데 긴축법 발표 IRA를 하기 전에 기후법이었어요. 기후법. 유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300조, 미국에서는 500조. 그러면 태양광이든 해상풍력이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거 저장 장치 또 누구 쓰겠어요? 중국산 쓰겠어요? 안 쓰죠. 한국산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3사 LG엔솔, 삼성 SDI, 대표적으로 ESS 1등 기업. 전기차도 있지만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또 추가 알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다 지우. 저의 사랑을 받아주시라. 305, 54. 타이거 ETF.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떨어지면 매수. 그리고 지금 2차 전지가 대장 역할을 하는 거 있어서 공교롭게도 딱 타이밍이 이때부터 어라? 이거 뭐지? 밸런스가 누구냐? 볼까요? 밸런스를 보면 자동차, IRA 긴축법 나오고 나서 자동차는 현대차는 빨간색 할게요. 빨간색은 현대차 아니라 초록색으로 보세요. 긴축법 발표 나오고 나서 뭐야 이거 왜 그래 이상한데 긴축법 발표 나와서 제외됐다는 소식 나서 이렇게 됐죠. 완성차, 기아차, LG엔솔. 자, 현대차 보면 여기 봉 떨어진 자리가 여기입니다. 썰봉. 여기서부터 쭈르륵. 그리고 LG엔솔 보겠습니다. LG엔솔을 보면 똑같이 시장 반등 같이 나오는데 얘도 봉은 여기서 툭 떨어졌는데 얘는 다시 봉 뜹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완성차 정확히 말하면 현대차, 기아 완성차는 정말 장기 투자로 나는 저점 같은 거 내려가도 신경 안 써. 그냥 계속 모아. 그런 분 아니면 실전 주식에서는 지금 들이대봐야 재미 보기가 쉽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LG엔솔은 들이대면 재미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딱 교차점이 나옵니다. I, RA의 이 법안이 가져다 둔 뭐랄까요? 시대의 큰 변화의 바람. 국내 완성차 두 업체는 삐리리. 근데 왜 부품준이 좋은가요? 부품준은 우리만 공급하는 게 아니니까. 완도 같은 경우는 하신드롭과 SL도 어디? 글로벌 고객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2차 전지의 강한 상승은 이 시점부터 달라요. 그러면 얘네들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매일같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올라가다가 눌리면 눌렸다 또 반등 나올 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보셔라. LG엔솔은 상장 시초가까지 올라갈 거고 지난번에 여기서 봤을 때 70조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때 눌렸다 이탈했다 떨봉 생겼다가 돌아오려고 하는 첫 등봉에서부터 돌아오려고 이래서 LG엔솔이 강하고 2차 전지가 강하고 제가 그동안에 계속 반도체 파운드리 바이오 2차 전지 이반바 전부 다 한국인의 DNA가 타고난 제조입니다. 얘네들이 떠야 증시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2차 전지는 계속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반도체. 그 다음 반도체 주목해야 돼. 사파이어 래피드, 인텔의 CPU, IRA가 가져다 준 특징. 아, IRA 하니까 우리는 다 태양광만 봤는데 꼭 그렇진 않군요. 그렇죠. IRA에서 꼭 태양광만 볼 게 아니라
이번에 시장에서 인식은 이 법안에 있어서 또 커다란 수혜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은 중국산 의존도 탈피 못하겠지만 결국 미국은 배터리를, 전기차 시대를 활짝 주도하려고 하니까 한국산 배터리가 필요한 거고, 북미 시장에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계획하에 한국산 배터리, 진정한 IRA 수혜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좋은 수급,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오는 거 주목해야 되겠고, 주도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젠 또한 뭘 봐야 돼요? 반도체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장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든 사고 파는 트레이딩 할 때도 끊임없이 그쪽 종목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깨지더라도 물리더라도 손절 나가더라도 들이대서 대응해야 될 섹터와 종목군은 그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파월 의장의 후폭풍 발언에 대한 전략도 설명했고, 두 번째 지금 차전지에 대한 왜 오르는지, 또 투자 확대가 시장에서 성장에 대한 부여 가치가 나오는 거 아닌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투자, 북미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전략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투자 또는 관심의 기준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12시 23분이고요. 알고메 블랙라인에서는 이 시간은 애매한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에 시세가 막 나오는 종목을 줄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시세가 한번 뜬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그 알고메에서 블랙라인이 첫 봉으로 뜨는 자리들만 잘 찾아도 이렇게 눈에 띄게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현재. 그리고 여전히 대형주와 코스닥이 있을 때, 지금 코스피의 코스피 200의 핵심 우량주들이 더욱더 힘을 갖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코스닥의 힘은 아직 강하게 불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코스닥에서는 조금 더 횡보 등락을 더 해주다가 다음 타이밍에서 올라올 때 730대까지 올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자, 선물 지수를 정리해서 좀 다시 한번 볼까요? 12시 반 때까지. 제가 예상했던 게 아까 정확히 11시에 시작했을 때 위로 1피, 아래로 1피가 있죠? 60, 여기 아까 딱이네요. 위로 1피 범위, 아래로 1피. 횡보 등락하는데 가만히 옆으로만 퍼지기는 그러니까 올렸다 내려서 제자리. 어차피 내렸으면 다시 제자리고. 결국 제자리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점심시간에 맛있는 점심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 시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율을 잠깐 체크해 보면 환율 부분은 양호하죠. 급격하게 변화는 없고요. 자, 어떠셨나요? 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조금 더 공부가 잘 되고, 2차 전지는 이러이러한 관점이구나. 그럼 2차 전지에서 LG엔솔을 어떤 역할로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넘버 2로 보셔도 됩니다. 삼성전자 다음에 LG엔솔을 계속 넘버 2로 보시면 돼요. LG엔솔이 저는 시가총액이 200조를 넘어갈 수 있다고. 당연히 언제까지? 나도 모르지. 내가 뭐 점쟁이 빤스 입은 것도 아니고 매달 며칠 날 시가총액 200조 된다, 이것만. 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싸게 먹어. 그리고 두려우면, 종목 하나를 대응하기가 두려우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타이거 2차전지 3054. 제가
추천했던 자리가 이겁니다. 여기 6,000원, 5,000원, 6,000원, 만원 초반대, 15,000원, 18,000원, 음봉에 16,000원. 무조건 월봉상 때려 죽여도 음봉으로 나오면 그때가 다 눌린 매수. 지금도 저 전략을 갖고 6,000원대 사신 분은 아직도 갖고 가고 계십니다. 만원대 사신 분도 왜 파냐, 제가 팔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가져가십시오. 2035년까지 죽었다 깨도 2030년까지 못 가져간다면 최소 2026년까지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봄의 시간에 섹터별 공부, 전략적으로 시황과도 대형 핵심 우량주, 잡주는, 개별주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블랙라인을 가지고, 알고매를 가지고, 실전에서 한 주라도 학습 매매를 해보세요. 제가 봉 뜨는 건 다 알려드렸잖아요. 기초학습 강의.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 기초학습 강의 들어와서 신청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무료 특강 항상 해드리지 않습니까? 기초학습 강의. 전액 무료 지원. 023490-4657. 알고매 꿈나무 투자교실, 알고매 블랙라인 기초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 그리고 시황 얘기도 최수창 투자성지에서 늘 들어보시고. 시청해보시고. 선물 매매든 개별주 매매들은 배워서 하는 겁니다. 알고 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개별주도. 하지만 전체적인 시황과 이런 섹터별 공부와 핵심 우량주의 흐름들은 제가 이 시간에 딱 잡아드리잖아요. 제 손을 잡고 가보시죠. 굳이 제 손을 안 잡아도 됩니다만 꾸준하게 저하고 함께. 좀 처음에는 듣기 어렵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을 너무나도 쉽게 해드리니까 듣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경제지 한 20년 정도, 10년 정도 본 사람처럼 익숙해질 겁니다. 주식시장 경제 공부 어렵지 않아요. 섹터 공부 어렵지 않아요. 핵심의 포인트만 보면 돼요. 여러분과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투자인지, 이 기술이 어떤 가치 평가를 할 만한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해석력은 제가 남들보다 우월합니다. 월등히 앞섭니다. 독해력이 뛰어난 거죠. 그런 점을 활용해서 저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좋겠어요. 알고매 시간에는 최수창 대표의 장점을 여러분이 캐치하는 그런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여기서 하루 내일 더 만나도록 하고, 오늘은 그 한국경 와우의 유튜브 뿐이 아니라 한국경제 TV에서도 지금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청이 되고 있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하고 함께 오늘 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 전략 잘 기억해 두시기 너무도 많죠?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복귀하면서 11월에 뭐를 미사일 발사를 1땡 도전해 보시죠. 자, 저는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매 투자경기도 바로가기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고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릴까 합니다. 자, 12시 30분 식사는 여러분들 맛있게 하고 계셨습니까? 아마도 식사 중이시라면 더 맛있게 식사하시고, 다 드셨다면 기분 좋게 잠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불안하게 출발했던 아침 개장전 출발이었습니다만 저와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은 알고 하니까 웃기지 마, 개파랑 양봉이야, 자신 있게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양봉 선생님 나오시죠? 창봉 파트너님의 양봉 선생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매 시작할 때는 알고매, 끝날 때는 알고매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